자, 4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피부를 통하여 인체로 침입하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은 했습니다. 라듐, 카드뮴, 무기순, 사화염화탄소인데요. 사화염화탄소는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가 됩니다. 고농도로 폭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외에 간장이나 신장의 장애가 생기죠. 그래서 황달, 단백뇨, 혈뇨의 증상이 생기고요. 특히나 간에 대한 독성이 심해서 중심 소엽성 괴사를 일으켰죠. 간신, 간과 신장에 장애를 주는 사염화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거 답은 4번의 사염화탄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번 잘 나오죠, 그죠? 다음 중 유해 작업 환경 개선 원칙 중에서 대체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1번 시설의 변경, 2번 공정의 변경, 3번 유해물질 변경, 4번 작업자 변경. 자, 작업자를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의 여과 효율을 검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먼지는 약 몇 마이크로미터입니까? 했습니다. 방진 마스크가 먼지를 잘 걸러내는지 효율을 검정할 때 사용하는 먼지는 0.3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체크하시고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4번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중 열사병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열사병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게 그 태양 에너지, 햇볕을 뇌에 직접 받을 때, 그죠? 태양의 복사열이 직접 노출될 때, 뇌에 직접 받다 보니까 뇌의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기능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체온을 이제 빼려면 땀을 흘려서 체온을 방출해야 되는데요. 몸에는 땀이 나지 않고 몸에 열이 축적이 되어서 발생되는 게 열사병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신체 내부에 체온 조절 계통이 기능을 잃어 발생한다. 맞죠? 1차적인 증상은 많은 땀이 발생한다. 틀렸죠? 땀이 나지 않아 열이 배출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체열 방산을 하지 못하여 열을 방산하지 못하여 체온이 41에서 43도씨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사열의 증가는 작업 부하와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 부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요. 열사병을 일으키는데 크게 관여합니다. 틀린 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소음원이 큰 작업장의 소음원이 현재 큰 작업장의 중앙 바닥에 놓여 있어요. 소음의 방향성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자, 현재 여기에서 요거부터 볼게요. Q와 DI가 있는데요. Q는 뭐냐면 지향계수라고 합니다. 음의 방향성, 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고요. DI는 지향지수라고 합니다. 임의의 음원의 지향성을 데시벨, 방향성을 데시벨로 표현한 게 DI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거는 자주는 아닌데 실기에도 한 번씩은 출제가 됩니다. 별표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첫 번째, 음원이 자유 공간에 떠 있어요. 또는 음의 전파가 완전 구체일 때 Q는 1이 됩니다. 이때 DI는 10 곱하기 로그 1 하면 0dB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음이 반자유 공간 또는 바닥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바닥 위에 있는 건 음의 전파가 방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Q는 2가 됩니다. 그죠? 두 방향으로 나갈 수 있죠. DI는 10 곱하기 로그 2 하면 3dB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음원이 두 면이 만나는 구석, 벽 근처,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만나는 요 구석에 있을 때입니다. 그죠? 자, 음의 전파가 4분의 1 구체, 9의 4분의 1이잖아요. 요때 Q는 4가 되고 DI는 10 곱하기 로그 4 하면 6dB이 됩니다. 자, 음원이 세 면이 만나는 구석이에요. 세 면이 만나는 구석 또는 각진 모퉁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음의 전파가 8분의 1 구체다. 다 같은 설명입니다. Q는 8이 되고 DI는 10 곱하기 로그 8에서 9dB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중앙 소음원이 바닥에 놓여 있다. 반자유 공간 또는 바닥일 때 Q는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산소 결핍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서 산소 소모, 산소를 써버린 거잖아요. 그죠? 원인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금속에서 녹이 생성되죠. 산화되는 건데요. 요거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모에 해당됩니다. 제한된 공간 내에서 사람의 호흡할 때도 산소를 마시니까 소모가 되는 거죠. 그죠? 용접이나 절단이나 불과 같은 연소 반응에도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다 소모가 되는 거다. 그죠? 저장 탱크 파손과 같은 사고, 탱크가 파손되는 건 소모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7번은 실기까지도 잘 나옵니다. 귀덮개의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귀 외부에 덮는 귀덮개는 귀마개보다 개인차가 크다 아니죠. 그죠? 개인차가 작죠. 고온 작업장에서는 더워서 불편하고요. 귀에 염증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외부에 덮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으므로 사용 여부 확인하는 게 쉽다. 그죠? 틀린 설명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8번입니다. 고압 작업장에서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소 대신에 무엇으로 대체된 가스를 흡입합니까? 그죠? 자, 이렇게 고압 작업장에서 감압병 예방을 위하여 질소를 헬륨으로 대체한 가스를 흡입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넘어가겠습니다. 고열장애 중에서 신체의 염분 손실을 충당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은 혈중 염분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염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혈중에 염분이 적으면 경련 발생된다. 그죠? 열경련이죠. 고온에서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체내 수분과 혈중 염분 농도 저하가 원인이 되는 게 열경련이 되겠습니다. 자, 48번이나 49번 요 두 문제는 실기까지도 간혹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저산소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산소 결핍에 가장 민감한 조직은 뇌이며 특히 대뇌 피질이다. 맞죠? 그죠? 자,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하고 산소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보호구 중에서는 송기 마스크겠죠. 그죠? 착용 등이 있다. 맞습니다. 작업장 내의 산소 농도가 5%라면 혼수나 호흡 감소, 정지가 일어나고 이 산소 농도하고 심장이 정지하는 시간 거의 비슷합니다. 5%에서는 5에서 6분 후 심장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 공기의 산소 함유량은 21%, 요건 맞습니다. 질소가 78%, 한 1% 남잖아요. 그죠? 탄산가스가 아니고요. 나머지가 다 합쳐서 아르곤, 니온, 헬륨 다 합친 가스가 1%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제일 틀린 설명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1번 넘어가겠습니다. 저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장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저온에서는 참호족, 그죠? 차가운 물에 장시간 발이 잠길 때 나타나죠. 저온에 의한 알러지 반응, 삼기도 손상이 생길 수 있죠. 기관지 손상, 그죠? 폐수종은 저기압에서 생겼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2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비중이 1.2인 입자의 침강 속도는 몇 센티미터 퍼 세크인가? 꼭 계산 문제 단위 확인하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리프만에 의한 침강 속도, 속도 V 센티미터 퍼 세크는 0.003 곱하기 입자의 밀도 또는 비중 곱하기 직경인데요. 직경의 단위 마이크로미터다 했죠. 요거 단위는 센티미터다. 그죠?
자, 그래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0.003 곱하기 비중 1.2고요. 마이크로미터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단위 그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대입하면 답은 0.36cm/s.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다음 입자상 물질 중 노출 기준의 단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그죠? 우리가 성면은 개수로 확인한다 그랬죠? 센티미터 삼승당의 개수입니다, 그죠? 증기하고 퓨음하고 미스트는 전부 다 농도를 나타내는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 또는 ppm으로 나타내고요. 고열은 스쿠후쿠 온도 지수를 구해서 도시로 나타내고 소음은 데시벨 A로 나타낸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소음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4000Hz에서 가장 현저한 청력 손실이 일어난다. 맞다, 그죠? 1kHz의 수능과 같은 크기로 느끼는 각 주파수별 음압 레벨을 연결한 선을 등 청감 곡선이다 라고 합니다. A 특성치와 C 특성치 간의 차이가 클 때는 저주파음이고 차이가 작게 되면 고주파음이다. 그죠? 이것도 맞는 설명인데요. 청감 보정 회로는 A, B, C 특성으로 구분하고요. A 특성이 30폰 아니라 얼마였죠? 40폰이잖아요. 그죠? B는 70폰, C는 100폰의 음의 크기에 상응하도록 주파수에 따른 반응을 보정하여 각각 측정한 음압 수준이다. 그죠? 뭐 2번, 3번 몰라도 상관없죠. 그죠? 4번은 꼭 자주 나오니까요. 기억해야 되죠. 그죠? 틀린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5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음의 실측치가 20N/m 제곱이다. 단위를 보니까요. 이거 뭐죠? 바로 P가 주어졌다. 그죠? 자, 음압이 주어진 거다. 그죠? 음압 수준 SPL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준 음압이 0.00002 N/m 제곱이다. 단위 동일하죠? 그럼 이거 이제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SPL은 뭐였죠? 20 곱하기 로그입니다. 그죠? 자, 또 할게요. PWL은 뭐였습니까? 10 곱하기 로그였거든요. 요거는 P0분의 P였다. 그죠? SPL은 20 곱하기 로그, 요건 뭐죠? W0분의 W로 나타낸다. 그죠? 여기니까요. SPL은 20 곱하기 로그 P0분의 P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 음압을 줬다. 그죠? 주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뉴턴/미터 제곱일 때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주지 않을 때 대비해서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미터 제곱분의 음의 실측지가 2.0이다. 그죠? 대입하면 100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거운 저속 연장 사용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손의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연장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진동이 생겼을 때 손에 나타나는 장애인데요. 뼈의 퇴행성 변화는 없다가 아니라 뼈가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부종이 때때로 발생할 수 있고 손가락의 창백 현상이 특징적이다. 레이노 현상이 오는 거죠. 그죠? 동통은 통상적으로 주 증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5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외선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00에서 400나노미터 파장값을 가진다. 자, 그 다음에 400나노미터 파장은 주로 피부암을 유발한다 했는데요. 자외선이 100에서 400나노미터는 맞는데 피부암을 발생하는 건 280에서 315 또는 320나노미터 구간에서 피부암이 발생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구름이나 눈에 반사되며 대기 오염의 지표로도 사용되고요. 일명 화학선이라고도 하며 광화학 반응으로 단백질과 핵산 분자파계 변성작용을 한다. 맞습니다. 그죠? 자, 틀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요건 실기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중금속 중에서 미나마타병은 제가 암기할 때요. 카드놀이 있다 하고 그랬죠. 카드뮴은 뭐다? 카드놀이 있다 하고 할 때 있다이 병이다. 그죠? 수미나 맡아라 그랬거든요. 수미나 맡아서 봐라는 건데 애기 맡아서 보라는 거. 그죠? 수미나 맡아라 할 때 미나 맡아. 그죠? 수은이 미나 마타병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카드놀이는 있다 하고 수미나 마타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미나 마타병은 3번의 수은이 되겠습니다. 39번. 자주 나오죠. 그죠? 59번입니다. 작업환경 관리 대책 중 대체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TC 대신에 계면 활성제 쓰고요. 금속 표면을 블라스트할 때 모래 대신에 철구 쓸,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리베팅 작업 대신에 너트와 볼트 작업. 여기까지 좋다, 그죠? 세탁 시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트리클로로에틸렌 대신 석유나프타인데요. 반대로 해야죠. 석유나프타 대신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한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0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분진 작업장의 작업환경 관리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먼지가 발생되니까요. 먼지를 비상되지 않도록 습식 작업을 하고 먼지가 발생되는 발산원을 밀폐하고 국소배기 장치를 해서 외부로 환기를 시키는 거 좋은데요. 방독 마스크가 아니라 먼지는 방진 마스크 착용해야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산업 환기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덕트 내에서 피토관으로 속도압을 측정하여 반송 속도를 추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아닌 것을 냈습니다. 자, 우리가 덕트 내의 반송 속도를 추정할 때 필요한 자료는 횡단 측정 지점에서의 덕트 면적하고요. 횡단 지점에서 지점별로 측정된 속도압, 횡단 측정 지점과 측정 시간에서 공기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송 속도는 덕트 면적과 속도압과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왜냐면요, 우리 속도압을 생각해 보면 VP는 2G분의 RV 제곱이잖아요. 속도는 결국은 RV 제곱은 VP 곱하기 2G잖아요. 그러면 V의 제곱은 R분의 VP 2G예요. 루트를 씌우고 제곱 없애면, 그래서 결국은 반송 속도는 공기의 비중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VP가 속도압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우리 덕트에서의 면적에 따라서 속도, 그죠? 덕트를 이동하는 속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횡단 측정 지점에서 공기 중 유해 물질의 조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있었네요. 자, 덕트를 설치할 때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다. 그죠? 자, 가급적 원형 덕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 맞죠? 그죠? 덕트 연결 부위는 용접하지 않으면 유매 부분이 생겨서 또 이게 그 기류가 누설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용접해야죠. 그죠? 이건 틀렸고요. 덕트와 송풍기 연결 부위는 진동을 고려해서 유연한 재질로 하는 게 좋습니다. 수분이 응축될 경우 덕트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경사나 배수구를 마련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넘어갈게요. 산업환기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산업환기에서 표준 공기의 밀도는 1.203kg/m 상승이다. 그죠? 우리가 산업환기에서 표준 공기는요, 21도씨 1기압을 표준 공기 상태라고 해요. 21도씨에서 공기의 밀도 1.2다라고 계산했죠? 203이다 맞고요. 일정량의 공기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부피는 증가하죠. 그래서 반비례 틀렸죠. 그죠? 비례한다라고 해야죠. 산업관리에서 표준 상태란 21도씨 760mmHg가 1기압이죠. 맞죠? 그죠? 산업환기장치 내의 유체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은 표준 공기로 취급합니다. 틀린 설명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4번 실기까지 중요하죠. 후드가 있고요.
오염물질이 발생되면 이 오염물질을 후드로 유입하는 데 필요한 기류의 속도를 뭐라고 했죠? 제어 속도라고 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5번 실기까지 중요하죠. 별표 3개입니다. 송풍량 Q가 주어졌죠. 미터의 상승 퍼 미니트 단위네요. 140이고 송풍기의 유효 전압이 110이다. 그죠? P가 주어졌습니다. 송풍기의 효율이 70%, 여율이 1.2라고 할 때 소요 동력 HP가 얼마인가 묻고 있다. 그죠? 송풍기의 소요 동력은 6120 곱하기 효율이죠. 그죠? 분의 Q 곱하기 P 곱하기 여유계수 주어지면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120 곱하기 효율이 지금 70%니까요. 0.7분의 Q는 송풍량의 단위 미터 상승 퍼 미니트 단위다. 그래서 현재 단위가 동일하니까 140 그대로 대입하고요. P의 단위는 미리미리 H2O죠. 110이니까 그대로 단위 동일하니까 넣고요. 여유계수가 1.2 주어졌으니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4.31kW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66번도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용해로에 레시버식 캐노피형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합니다. 열 상승 기류량이 30이다 주어졌고요. 누이반개 유량비가 2.5라고 할 때 소요 송풍량을 계산하라. 그죠? 자, 레시버식 캐노피형에서 Q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Q1 곱하기 Q 곱하기 해도 뭐 상관없다. 그죠? 요거를 구분하기 위하여 QT 또는 Q2라고 하고요. 그래서 Q는 주어진 여기에서 Q1이 주어졌으니까 Q1 곱하기 1 플러스 KL이죠. 그죠? 누이반개 유량비 해주시면 됩니다. 대입만 하면 된다. 그죠? 필요 송풍량의 단위도 미터의 상승 퍼 미니트 맞고요. 그 다음에 열 상승 기류량도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30 곱하기 1 플러스 누이반개 유량비 2.5 요거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05 미터의 상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붙여도 될 만큼 실기에 중요합니다. 자유공간에 떠있는 직경이 20cm인 D가 주어졌고요. 원형 개구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20cm 떨어진 곳이다 했으니까 X가 주어진 겁니다. 그죠? 입자를 흡인하려고 하는데요. 제어 풍속이 주어졌네요. VC가 0.8m/s고 덕트에서 속도를 계산하라. 그죠? 덕트에서 속도니까요. 결국은 반송 속도를 말하죠. 그죠? 반송 속도 V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V가 들어가는 대표 공식 이거죠. Q는 A 곱하기 V다. 그죠? 속도가 m/s고 송풍량의 단위가 미터 상승 퍼 미니트 단위라면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V에 대한 단위로 바꿔볼게요. V는 하면 60 곱하기 A분의 Q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60 곱하기 A는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잖아요. 직경이 현재 20cm다 했으니까 0.2의 제곱분의 Q가 들어가야 되는데 Q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직경이 20cm고 개구면으로부터 20cm 떨어진 곳에서 흡인한다. 다시 말하면 외부식 후드의 흡인 조건을 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유공간에 그냥 떠있고 플랜지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식이다. 그죠? 외부식 후드에서 Q는 60 곱하기 여기에서 60은 이제 송풍량의 단위가 미터의 상승 퍼 미니트인데 VC 제어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 단위일 때 60을 붙이자 했다. 그죠? 그래서 60 곱하기 VC 제어 속도 곱하기 10 곱하기 X는 떨어진 거리죠. 플러스 A는 원형일 때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요. 자, 요 계산한 거 보고 할게요. Q는 60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제어 속도가 0.8m/s다 했다. 그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X의 제곱인데요. 후드로부터 20cm 떨어졌다 했으니까 0.2m의 제곱 플러스 A잖아요.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직경이 20cm다 했으니까 4분의 8 곱하기 0.2의 제곱을 했습니다. 자, Q의 단위가 지금 미터의 3승 per minute고 제어 속도의 단위가 0.8 미터 per sec이기 때문에 앞에다 미니트와 세크를 환산하기 위한 60을 곱해줬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20.71이고요. 단위는 미터 3승 per minute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손풍량 Q를 구했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자, 요 Q가 없었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네, 요거는 지금 Q는 AV에 대입했고요. 저는 아까, 예, 요거를 60을 해놨죠. 그죠? Q를 미터 3승 per minute를 대입할 때, 속도가 미터 per sec이려면 60을 곱해준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60 곱하기 A분의 Q고 6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0.2의 제곱분에 금방 계산했는 Q의 값, 그죠? 요거 20.71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나온 값에다가 60을 나눠줘도 상관없어요. 1번, 2번 중에 편한 거를 방식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실기까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드의 압력 손실 계수가 0.8이고 속도압이 4.5라면 후드의 정압은 얼마인가? 그죠? 후드의 정압 SPH는요. VP 곱하기 1 플러스 압력 손실 계수, 요게 공식이었죠. VP가 속도압이죠. 4.59 곱하기 1 플러스 압력 손실 계수를 친절히 줬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끝나버려요. 그죠? 계산하면 8.1 mmHg2O가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환기 시스템에서 덕트의 마찰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마찰 손실, 압력 손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덕트에서 압력 손실 델타 P는 뭐였죠?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VP 속도압이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압력 손실 계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관마찰 계수 곱하기 직경분의 관의 길이. 그죠? 요걸 해준 게 바로 압력 손실 계수잖아요. 그죠? 곱하기 속도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2G분의 R V제곱이 속도압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그죠? 요거를 딱 나눠놓고 볼게요. 마찰 손실 델타 P는 덕트 길이에 비례한다. 덕트 길이에 비례한다. 맞다. 그죠? 마찰 손실은 덕트 직경에 반비례한다. 마찰 손실은 덕트 직경에 반비례한다. 맞습니다. 마찰 손실은 속도 제곱에 반비례한다. 마찰 손실은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 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나머지 4번은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공식 자체는 별표 3개입니다. 요 문제가 아니고요. 공식을 묻고 있다면 별표 3개. 그죠? 꼭 암기해야 합니다. 레이놀즈 수를 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레이놀즈 수 R이는요. 자, 밑에가 뭐일 때? 점성 개수일 때는 밑에가 동점성에서 동이 없잖아요.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밑에는 위에는 하나 더 넣어주자 그랬죠. 그래서 로다 그죠? 밀도 곱하기 V죠. 유체의 유속 곱하기 D죠. 직경, 관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가 동점성 계수, 그죠? 동이 붙었을 때는 위에는 VD다.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자, 그래서 공기의 밀도 필요하죠? 덕트의 직경 필요하고요. 공기의 속도 필요한데 유입계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7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유해 작용이 다르고 서로 독립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물질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루는 작업장에서 각 물질에 대한 필요 환기량을 계산을 했더니 하나는 120이고 하나는 150이고 하나는 180이 나왔습니다. 이 작업장에서의 필요 환기량은 근데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해 작용이 다르고 서로 독립적인 영향이다. 다시 말하면 세 물질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각 물질이 서로 독립적인 영향을 나타낼 때 필요 환기량은 세 물질의 필요 환기량 중에서 가장 큰 값, 합쳐서 어떠한 영향을 안 하기 때문에요. 제일 필요 환기량 중에 큰 값이 이
작업장의 필요 환기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심력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원심력 집진 장치는 주로 원심력이 작용한다. 맞다, 그죠? 사이클론에는 접선 유입식과 충류 유입식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처리용 집진 장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번의 점성 분진을 처리할 때 내부의 분진이 퇴적되어 분진이 퇴적이 되면 압력 손실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지가 퇴적되어 있으면 효율이 떨어지고 압력 손실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73번 넘어갈게요. 국소배기 장치를 설계할 때 압력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가능하면 덕트 길이는 짧게 합니다. 가능하면 후드를 오염원 가까운 곳에 설치합니다. 덕트의 내면은 마찰 계수가 적은 재료로 선정을 하는 게 좋죠. 그죠? 덕트의 구부림을 최대, 많이 구부리는 게 좋지 않다. 그죠? 최소로 줄이는 게 좋고요. 구부림 개소도 증가가 아니라 감소를 시켜야 덕트 내에 이렇게 구부림이 많다는 건 뭔지 퇴적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이건 실기까지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후드에서 필요 환기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작업장 내의 방해 기류 용량을, 방해 기류는 지금 우리가 후드에서 이렇게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데요. 막 난기류, 외부에서 바깥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불어올 때 방해 기류가 되죠. 최소화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후드 개구면에서 기류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는 거. 그죠? 좋습니다. 포지평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 배출 오염원에 가깝게 하고요. 공정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을 감소시키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넘어갈게요. 원심력 송풍기 중에서 터보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1번에 분진이 다량 함유된 공기를 이송할 때 효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죠. 고농도의 분진 함유 공기를 이송시킬 때는 깃 뒷면의 분진이 퇴적이 되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 보면은요. 날이 반대로 기울어진 터보형의 한계는 터보형 또는 한계 부하형은 날이 반대로 기울어졌고 깃 뒤에 분진이 쌓여 깃 뒤에 이렇게 고농도 분진을 함유한 공기를 이송하면 깃 뒤에 분진이 쌓인다 그랬고요. 집진 후에 설치한다. 집진기 후단에 설치하고 동풍의 변화 적포 효율이 좋다. 자, 그래서 효율은 그죠? 터보형이 좋은데 이렇게 고농도의 분진을 함유한 공기를 이송할 때는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정합 효율이 다른 원심력 송풍기보다는 좋다. 그죠? 송풍량이 증가해도 동력이 증가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양 날개형 송풍기로서 아까 그랬죠. 그죠? 날이 반대로 기울어졌다라고 했고요. 후양 날개형이 되고 펜의 날이 회전 방향에 반대되는 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 환기의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체 환기는 작업장 전체를 환기하는 것이다. 그죠? 화재나 폭발을 예방할 수 있고요. 온도나 습도를 조절할 수 있고 유해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발생원에서 발생 뒤에는 오염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건 국소 환기죠. 그죠? 그 부분만을 제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까요? 공기 밀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공기 1m 상승과 물 1m 상승의 무게는 다르다. 맞죠? 그죠? 온도가 상승하면 공기가 팽창하여 밀도가 작아진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1이에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
분의 1이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올라가죠. 그러면 밀도는 부피하고 반비례하니까 밀도는 내려간다,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공기가 팽창한다는 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밀도는 반대로 작아진다. 맞습니다. 고공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죠. 위로 가면 저기압이잖아요. 압력이 낮다는 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때 공기는 팽창하고 밀도는 작아진다. 공기를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공기가 팽창해서 부피가 커지겠죠. 반대로 밀도는 작아진다. 맞다, 그죠?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공기 밀도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가 아니죠. 아까 부피하고 온도가 비례하죠. 밀도는 온도와 반비례한다 해야죠. 그죠? 압력에는 비례한다 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78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빨간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여과 집진 장치 포집 원리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확산, 관성 충돌, 직접 차단 맞죠? 원심력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9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직경 D가 200mm인 관에 유량 Q가 주어졌습니다. 100m의 상승 per minute인 공기가 흐를 때 공기의 속도인데요. 단위가 m/s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본식 Q는 AV라고 해놓고 단위를 생각하자 그랬죠? 속도가 m/s고 Q의 단위가 m의 상승 per minute라면 미니트와 세크를 환산해야 되니까 60을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바로 한 번에 된다 그랬죠? 그래서 V는 하면 60 곱하기 A분의 Q가 됩니다. 그죠? 이건 다시 말하면 60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가 되겠죠? 그러면 6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지금 현재 200mm니까요. 0.2의 제곱이 되죠. 그죠? 분의 Q가 지금 얼마냐면 100이다 라고 했죠. 요거 계산하시면 바로 53.05m/s가 됩니다. 이렇게 Q는 AV 계산해서요. 나온 값이 m/min죠. 요걸 60 나눠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기구에 관련된 거 파란색 별표 하시고 좀 혼돈될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기구 많이 나와서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 압력 측정과 관련된 장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국소배기 장치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건 피토관, U자 마노미터, 경사 마노미터, 아네로이드 게이지, 마크네 헬릭 게이지 등이 압력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아닌 건 발연관입니다. 그죠? 요 발연관은 연기 발생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발생시켜서 오염물이 어떻게 확산하는지 확산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덕트 접속부에서 공기가 누출되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 후드로부터 오염물질이 이탈하는 요인을 규명할 때도 쓰고요. 기타 난기류 영향에 대해서 조사할 때 쓰는 게 발연기, 연기, 발생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기출문제 2017년 제3회 문제 풀어봤습니다. 앞에서보다는 어떻습니까? 파란색 별표가 조금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뒤에 더 많은 기출을 풀이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한 회씩만 기출을 반복해도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이다 보니까 훨씬 수월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번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